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하지만 놀랍게도 항공기에 사용되는 제트항공유 시장에서 전 세계 수출 1위국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원유 수입이 100%인 비산유국 한국이 어떻게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단어 그 자체로 낭만스러운 비행기와 이륙 후 마주치는 아름다운 하늘 풍경, 그 뒤에 숨은 항공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보딩 패스. 저는 크리에이터 로라고요. 오늘은 비행기의 핵심 중의 핵심인 항공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항공유 산업. 그러나 항공유 시장에서 한국이 조만간 1위는 물론 순위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SAF, 지속가능 항공유의 등장 때문입니다. SAF는 항공산업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2%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 대응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유는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유부터 정제,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반면 SAF는 폐식용유,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작물과 석유를 함께 정제하여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이 최대 80%가량 적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SAF는 기존 제트항공유보다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원유의 가격도 석유보다 비싸기 때문에 최소 2배, 많게는 5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또 기존 제트 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항속거리, 즉 flight range가 줄어들어 장거리를 비행하는 경우 중간 급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유럽연합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SAF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25년부터 전체 급유량의 2%를 SAF로 대체할 것을 의무화했고 2050년까지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 2050년까지 100% SAF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아이카오의 국제항공 탄소상세 감축 제도 의무화에 맞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도 SAF를 반드시 1% 이상 넣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SAF는 차세대 항공유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SAF와 기존 제트항공유는 생산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트항공유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SAF의 경우 생산 시설 자체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탄소 중립 트렌드의 영향으로 SAF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에서 SAF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과 R&D,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미비해 자칫 항공유 시장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 SAF 항공유는 기존 제트 항공유보다 비싸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점차 SAF 사용 비중을 높여가면 자연스럽게 항공권 가격 인상도 필연적으로 동반되게 됩니다. 비싼 가격에도 SAF 사용 의무화를 통해 항공업계는 기후위기에 보다 더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다시 회복 중인 민간항공은 SAF 사용으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이 성장의 또 다른 방해물이 될까요? 지금까지 보딩패스였습니다.